안녕하세요. 종소주입니다. 오늘은 1월 5일 장 마감 후고요. 오늘 코스닥은 2.14%, 코스피는 1.18% 하락 마감하였어요. 말도 안 되는 흐름이 또 나타났다. 결국 시장은 명분을 찾았다. 무슨 명분? 곧버스를 팔아먹기 위한 명분과 그리고 연말에 들어왔던 배당으로 지들이 순매수했던 그 물량분에 대해서 털 수 있는, 이게 좀 더 뭐라 그럴까요? 손해 안 보고 털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라고 말하는 게 나을지 모르겠는데, 그런 명분을 잡았어요. 그 명분이 뭐냐? 북한에서 동해안으로 미사일을 쐈다라는 내용이에요. 뭐 확인이 안 되는 미사일을 쐈다. 이럴 땐 차라리 제가 동해 쪽에 살았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쌌는지 구경이라도 좀 해보게. 그렇죠. 우리 한국이 이 주식시장이 항상 발전할 수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북한이라는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항상 우린 존재해요. 미국이 뭐 전체 국가의 1등이라고 할 수 있는 거고, 여기서 생긴 악재는 대외적으로 다 악재로 나아가지만, 우리 대한민국의 이 북한이라는 악재는 우리만이에요. 우리만. 즉 똑같은 악재가 터지더라도 얘가 악재가 5개라면, 예를 들어 우리 한국은 무조건 6개의 악재가 들고 간다라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북한이다. 실제적으로 시장에서 특별하게 악재 나올 게 없으니까 북한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지금 상황은 뭘 쌌는지 모르겠고요. 이제 날씨가 추워져서 뭐 호빵이라도 하나 사 먹을 돈이 필요해가지고 또 자기네들 쳐다보라고 또 주접싸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고, 이제 뭐 문재인 정부도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전에 어느 정도 뽑아먹을 거 뽑아먹으려고 미사일을 쐈을 수도 있겠죠. 그죠? 뭔가 미국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대화가 그렇게 있지 않으니까 그걸 빌미로 오늘 하락을 강하게 시켰어요. 그죠? 기존에는 뭐 시장이 애매할 때는 아무리 쏴대고 뭐 오늘 쏘고 이틀 뒤에 또 쏴도 크게 내려가지 않던 주가가, 크게 반응하지도 않던 주가가 오늘은 요렇게 뺐다. 실제적으로 그렇게 때렸으면 빅텍, 스페코, 방산주가 가야 되는데 이젠 빅텍과 스페코가 실적주로 간다라는 거죠. 움직이긴 하지만 강하진 않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강하지 않으면 시장도 강하게 하락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시장은 하락하죠. 얘는 윗골이 달고 아니면 처맞고 밀리든. 희한하다라는 거죠. 그죠? 말로는 명분을 잡아놓고 엉뚱한 걸 때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전혀 그거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함으로써 결국에는 개인들 손절 물량만 미친듯이 쏟아져 나올 수 있는 시장을 계속 만들고 있다라는 거고요. 이랬든 저랬든 연말에 이제 지들 들어갔던 돈을 어느 정도 뭐 뺀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아. 배당 시즌이 끝났으니까. 수급 자체를 보더라도 코스피는 또 장 막판에 뭘 잔뜩 쳐샀네요. 외놈 새끼들. 코스피는 어찌됐든 계속 외국인들은 매수세가 그나마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고 있다라는 거고, 그에 비해서 코스닥은 너무 많이 나가요. 그죠? 이 12월달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이 다 거진 다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국인 투자자들 특히나 뭐 개관들도 나가고 있지만 요런 물량을 하루 이틀은 받아주다가 이제 못 버틴다라는 거죠. 즉 어떻게 보면 요 안에서 여기서 여기가 중심값이고 1030포인트가 중심값이고, 실제적으로 위에서 찍어 누르는 추세를 넘어선 건 맞는데, 이거를 뭘로 거래량을 올리면서 양봉으로 넘어서는 그림이 나타났어야 되는데 위로 갭을 띄우니까 그냥 눌러버리는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거래도 터졌죠. 어찌됐든 얘네들이 이 뭐라 그럴까요, 이 1030에서 1000포인트까지는 뭐다?
혼돈의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혼돈의 구간. 쉽게 말해서 요 안에서는 물량을 넣고 빼고 할 수 있는 구간인 거고, 1030에서 1015포인트까지는 쳐미는 구간이고, 요렇게 대충 잡아서 1030에서 1015까지는 쳐미는 구간이고, 1015에서 1000포인트까지는 뭐하는 구간? 모으는 구간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흐름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을 것 같다. 그나마 요 자리에서 좀 지지 받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 이렇게 처밀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결국에는 생각지도 못한 악재가 터졌다라는 거죠. 방심하던 순간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라는 관점인 거죠. 그죠? 그러면서 말도 안 되는 흐름을 좀 많이 연출을 했다라는 거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자, 주봉의 그림을 보면 요때 만들었던 흐름을 똑같이 또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대신 고점은 낮아진다라는 거죠. 이러면 별로 좋지 않아요. 그러면 또 저점도 한 번 더 낮출 수도 있어요. 낮출 수도 있어요. 왜 지금 여기서 요렇게 만들었던 그림을 여기서 똑같이 지금 만들고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게 요거 남아있는 거잖아요. 여기 구간. 이거를 여기서 똑같이 만들 거냐? 아니면 여기와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냐? 그럴 거면 뭐 해야 돼? 이제 땡겨야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땡겨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야 모양이 여기와 여기가 달라진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 번 더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이랬든 저랬든. 뭐 오늘 뭐 안철수의 날이었는데, 그죠? 뭐 주포가 안철수인지, 안철수가 자기 그 회사 지분 다 뭐 수익 난 거를 주식판에 쓰는지 모르겠는데 오늘 좀 안철수의 날이었다. 시장이 좋지 않으니까 이제 선거 철이 뭐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아서 그런지 몰라도 시대적으로 이 정치 테마주 관련된 종목들이 좀 움직였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제 1월 중순 넘어가고 2월달 정도 되면 또 실적 시즌이라 1월달에 조금 뽑아놓은 다음에 2월달에 하락이 나오고 3월 중순부터 다시 올라가는 시장을 좀 만들어야 되는 건데, 저 선거가 애매하게 잡혀가지고 어떻게 진행할지를 지금 올해는 좀 헷갈리기는 해요. 어떤 방향으로 움직일지. 그러면 이번 주 안까지만 좀 조정을 받고 다음 주라도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놔야 2월달은 이제 실적 시즌 때문에 좀 걱정하는 흐름을 누르면서 그때 정치 테마주가 가지 않을까라고 저는 좀 판단을 했던 부분인데, 좀 다르게 움직일지 뭐 어떻게 할지는 이번 주까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랬든 저랬든 이제 위로는 1020포인트 다시 올라타는지, 밑으로는 1000포인트 지지하는지, 넉넉 잡아서 민다면 990포인트까지는 또 열어놔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도 이제 물량 지들 거 웬만하면 여기서부터 지금 팔고 내려온 자리라서 기껏해야 1000포인트 부근 안에서는 지지 받을 확률이 높아요. 아니면 내일 당장이라도 어느 정도 기술적 반등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이게 단기 저점 자리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1008포인트가 단기 저점 자리다. 내일 시가가 또 개파락이 오늘처럼 떨어진다면 1000포인트, 990포인트 부근까지 위험이 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지켜줄 확률이 좀 높을 거다라고 좀 판단을 하는 부분인 거고요. 그래도 코스피도 2950포인트 정도 말씀드렸죠. 2935포인트까지 쳐밀었어요. 오전엔 좀 버티는 그림 만들어내다가 오후장에 그냥 코스닥하고 똑같이 밀었어요. 그냥 아예 야 밀자라는 분위기인가 봐요. 그래갖고 외놈들이 오전에 좀 사는 척 하다가 기관하고 똑같이 쳐 팔다가 오후장에 다시 그 물량 다 끌어 당겨버린다라는 거죠. 오늘 한국 BNC에도 그런 흐름 나왔죠. 참 살다 이제는 비트코인을 주식시장에서 확인하고 있으니 답답합니다. 진짜 증권 거래소 있는 놈들은 대체 뭘 하면서 돈을 받아가는지 궁금하긴 해요. 진짜 꿀 직장이고 나중에 자식이 나면 꼭 증권거래소에 취직시킬 생각을 해봐야 되겠어요.
날로 먹는 곡 같다라는 생각밖에 안 들고, 어찌됐든 종가는 2950포인트 부근으로 일단 갖다 놨어요. 그죠? 그럼 이제 여기를 지지할 거냐? 지지 못하면 또 2900포인트까지 열어놔야 되겠구나. 코스닥 990이면 코스피 2900이겠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어떻게 보면 요 자리에 대한 지금 기존의 이 패턴이 요 자리에서 지금 똑같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에 대한 패턴이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이 안에 가둬놓고 계속 넣었다 뺐다. 이 밑으로 내려앉으면 뭐? 매수세가 들어온다라는 거죠. 이 밑으로 내려앉으면 누군가가 계속 사준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럼 지금의 자리가 단기 바닥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고, 혹여나 요런 밑꼬리 정도는 또 만들어낼 수 있다. 그 자리가 2900포인트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빠르게 좀 시장이 좀 정신을 좀 차렸으면 좋겠고, 언제 차릴지 모르겠어요. 결국엔 또 아우 진짜 막 짜증이 나는데요. 또 요거예요. 요거 팔아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계속. 아니 뭔 물량을 미친듯이 모지리 새끼들이 쳐 사갖고, 얼마나 능력이 안 되면 요런 그림을 쳐 사갖고 만들어내가지고 무슨 인버스를 참, 그죠? 2배를 쳐 올리는 그림을 쳐 만들어놔가지고 이지랄 해가지고 흘러내리면서 지들 저거 눕혀놓고 물량만 잔뜩 쳐 사놔가지고 이지랄 하면서 주가는 올라가도 얘는 버티고 계속해서 버티죠. 2100원 이 자리 깨고 내려가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서 계속 버텨요. 내려앉으면 버텼다가 한 차례 올려다 놓고, 그래서 여기 또 중간값 넘어서 버리면 위험할 수 있으니까 또 한 차례 눌러갖고 2100원을 또 만들어 놓고, 결국엔 쌍바닥을 찍은 그림이죠. 그러면서 또 2250원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죠? 또 이 자리 넘긴다. 넘기면 2350원에서 2400원까지 또 열린 자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럼 계속 여기에 대해서 단기 박스권을 계속 쳐 만들어낸다라는 거죠. 이걸 털고 좀 주저앉아 버려야 되는데 2000원 부근 혹은 1900원대까지. 그죠? 주봉도 그렇고 이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했어요. 그죠? 밑으로 열린 자리 2000원까지도 열려있고, 월봉도 밑에 있는 11선에 안착을 했어요. 여기서 쳐 눌러놓고 이번 달 개파락만 시켰어도 쳐 누를 수 있는 그림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뭐다? 양봉으로 세워버린다라는 거죠. 딱 지금이 또 뭐다? 단기 고점의 자리에요. 2250원에서 2300원이. 이 자리 넘어서냐 못 넘어서냐에 따라서 시장의 판도가 또 바뀐다. 그죠? 이 자리 또 올라서갖고 지지 받으면 그 다음은 거진 2700원에서 800원까지 또 열어놓고 막 봐야 된다. 그러면 시장은 주저앉는다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저도 보기도 귀찮고 짜증나는데, 왜냐면 저는 저걸 열어놓지 않아갖고 이걸 사지도 못해요. 증권사에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무리한 투자, 말도 안 되는 투자를 좀 안 하려고 이런 걸 안 사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조금 좀 뭐라 그럴까요? 억지스럽다. 시장이 정말 억지스럽다. 그냥 돈으로 모든 걸 해결하는 시장이 참 억지스럽다라고 좀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실제적으로 여기서 물량이 좀 많이 나갔는데 다시 여기서 또 메꾼다라는 게, 자, 아무튼 시장이 좀 정신 차렸으면 좋겠고요. 자, 종목으로 넘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오늘 참 화려했죠. 일동제약이 비트코인이 나오고, 일동제약이 처우 올라가니까 갑자기 한국 BNC가 비트코인이 나오고 참 가가 아니었어요. 저는 결국엔 그 파동을 좀 이용해서 팔기는 했는데, 아우 참 이건 왜 아무튼 자, 어찌됐든 자, 일동제약 전에 영상에서 말씀드렸고, 한 차례 못해도 35,500원까지 안착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못해도. 그럼 그 뒤로 올라가는 자리는
뚫고 올라왔다가 처음 만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구름대 상단이 대부분 저항이에요. 근데 시장이 애매하니까 가다가 말았다라는 거고, 그 애매함의 시작은 당연히 뭐다? 거래량이다라고 보신다면 최근에 들어왔던 거래량이 여기 음봉의 위를 못 넘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쳐맞고 밀렸다라는 거고, 여기까지는 상관없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죠. 35,500원을 유지하는 그림이 나타나야만이 이 시세가 유지되는 그림이에요. 근데 그 자리를 오늘 강하게 쳐 눌러버렸다는 거죠. 즉 누군가는 최근의 흐름에 있던 물량이 나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나갔다라고 봐야 되고, 기존의 흐름에서 거래를 빵 하고 터뜨렸던 자리가 어디? 여기서 여기까지라는 거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올라오다가 여기서 강하게 쳐 눌러버리니까 너무 순식간에 눌려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는 구간이 33,500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여기 가둬놔 버렸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반등을 안다면 여기를 지지했으면 요거는 단기적으로 매수의 관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털고 나왔거든요. 저 혼자 그냥 개인 거래를 한 거지만 이제 위험스러워서 저희 회원님들한테 이런 거는 이제 추천 못 하겠더라고요. 재수 없으면 같이 몰려버리니까. 자, 뭐 어찌됐든 지금 그러면 이제는 뭐다? 29,000원이죠. 결국은 이 자리 이탈하냐 안 하냐의 관점이에요. 이제는 이 자리 이탈하면 기존의 자리에서 여기 자리를 열어놓은 자리가 분명히 있긴 있지만 이 자리에 대한 거래량이 강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는 뭐다? 한 번 정도 더 지지받을 수는 있지만 강하게 상승할 수 있는 자리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 주가는 한 번 더 내려앉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죠? 그럼 쉽사리 보더라도 현재의 그림은 뭐예요? 여기가 단기적인 박스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으니까 지금의 오늘의 저점이 뭐? 이 박스의 중간값이에요. 정확하게. 그죠? 그러면 이제 이 박스의 또 중간에 중간값을 그어보면 그 자리가 31,500원 부근. 요 자리를 넘어서야 또 한 번 34,000원. 34,000원 맞고 못 올라탄다. 그럼 뭐다? 당분간 박스권 흐름 이어가겠구나. 혹은 31,500원 못 넘긴다? 그러면 다시 29,000원까지 밀릴 수 있겠구나. 여기서 지지 못 받으면 그 다음은 어디야? 27,500원대겠구나 라고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잘 가던 놈 추세를 지금 뭐 했다? 망가뜨려 놓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기존에는 이렇게 추세를 잡았다가 이제는 다시 한번 요런 추세를 잡아놨단 말이에요. 왜? 고점이 낮아졌으니까.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빠지는 추세와 기존에 이렇게 빠졌던 추세가 지금 당장으로는 이제는 요런 그림으로 빠질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 낸다는 거거든요. 요렇게. 그럼 실제적으로 이제는 요 추세 지워버리고 요 추세도 필요가 없고, 왜? 이거는 뭐 끝난 거니까. 그러면 그럼 지금은 이 추세라는 거예요. 여기서 또 중간값을 요렇게 그어보면 요런 자리가 나타난다라는 거겠죠. 그죠? 그럼 추세적으로 상승하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 이 박스 무조건 넘겨야 된다. 34,000원 못 넘기면 옆으로 횡보하면서 버텨야 돼요. 이제 못 버티면 주저앉는 거고, 그러다 이 추세도 깨고 내려가면 뭐다? 결국엔 또 2만원 초반대까지 내려앉아야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봐야 돼요. 이랬든 저랬든 악재가 있든 없든 간에 누군가가 털었어요. 이거는 수급을 한번 빵 하고 터뜨렸다라는 거고, 이 수급을 다시 들어오는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는 강한 상승은 없다. 오늘 수급이 나갔으니까 내일 또 거래량 터뜨리면서 양봉으로 한번 메꿔준다면 오늘이 개인들 털고 매집의 흐름으로 가는 거고, 그게 아니면 이제는 주가가 조정을 받아야 돼요. 왜? 새로운 수급이 들어오기 전까지. 그런 한 예로 반대의 그림이죠. 한국 BNC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도 말씀드렸죠. 누르고 나서 구름대 안에 그리고 27,000원 요 자리만 지지받으면 한 번 더 올라올 수 있다. 어디까지? 32,000원 부근까지는 못해도. 그죠? 근데 오늘 그런 흐름을 만들어내다가 장중에 뜬금없이
훅 하고 쳐밀었어요. 말도 안 되게 20%까지 쳐밀었다는 거 깜짝 놀랐어요, 저도. 이때 들고 있었거든요. 들고 있다가 한번 팔고 다시 잡아서 그래도 오늘 전체적인 흐름상에 나쁘지 않아 보이고 조금 더 올라갈 자리 37,000원대까지는 가능하면 한 번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접근을 했던 부분인데 갑자기 일동제약 밀리고 나서 일동제약이 올라오면서 얘를 그냥 눌러버리더라고요. 여기까지 봤는데 VI에서 하한가를 막 때리고 있길래 밑에서 걸어놨는데 뜬금없이 한 번 더 VI를 또 때려버렸더라고요. 몰랐어요, 저는. 이렇게 빠진지도 몰랐어요. 결국에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팔고 나왔거든요, 저는.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밀어주면 이 갭자리 메꾸고 나면 사야지 라고 했더니 동시호가로 쳐 올려버리더라고요. 미친 짓이라는 거죠. 그러면 자, 이 분봉상의 수급을 보시면 일동하고 확실히 다른 건 뭐다? 강하게 누군가 수급을 밀었고 그 수급을 어디서? 맨 밑에 15% 이 갭자리에서 메꿨다라는 거죠. 누군가 또 쳐샀고 또 누군가 쳐샀고 샀는데 여기에 대한 수급이 또 어디? 여기서 나갔죠. 그죠? 나가고 다시 들어온 수급을 여기서 또 쳐밀었죠. 즉 요만큼에 대한 수급이 나간 거예요. 그냥 평균적으로 본다면 수급이 나갔는데 마지막에 여기서 다시 끌어놨다라는 거죠. 그러면 즉 나간 수급은 거진 없다라는 거예요. 기껏해야 요거 두 개. 그죠? 혹여나 이 자리에서 만약에 31,000원 위로 동시호가를 만들었으면 저는 그냥 종가상으로 살라고 그랬어요. 왜냐면 쳐 눌렀고 올라왔을 때 강하게 반등하면 처음에 눌렀던 이 자리를 위로 올라타면 더 가는 거고 못 올라타면 한번 눌러야 돼요. 근데 다시 한번 올리면서 이 위로 올라탔으면 다음날 바로 혹은 시간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그림이 나올 텐데 애매하게 올려놨기 때문에 여기서 한 번 더 누르든 아니면 시간에서 간단하게 올려놓든 할 수도 있겠죠. 그럼 내일 하루 더 봐야 되는 자리는 분명히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웬만하면 이 갭자리는 메꿀 거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접근을 해야 되는 부분이다. 즉 이 종목은 수급이 나갔다가 결국엔 밑에서 더 기어 들어오는 수급이에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일동하고는 흐름이 좀 다르다라는 거고. 그죠? 그러면 이제는 다시 눌리더라도 얘는 또 어디? 27,000원을 기준 잡으면 되는 거예요. 요때랑 마찬가지로. 그죠? 27,000원 기준 잡고 27,000원 위에서만 버텨주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 한 번 더 먹으러 간다라고 보시면 돼요. 37,000원 부근 정도까지. 이해되시죠? 저는 일단 그렇게 판단하고 접근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들고 계신 분들이 계신다면 그렇게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신테카바이오도 최근에 좀 상승을 많이 했죠. 기존 영상에서 크게 밀리지 않으면 한 번 더 갈 거다라고 말씀드리고 나서 일단 주가를 좀 더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거래가 터지면서 물량이 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최근에 들어왔던 물량은 나갔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일단 고점을 만들었고 그리고 갭을 만들었어요. 18,000원과 이 18,300원에. 그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여기도 강한 자리가 될 수 있지만 웬만하면 이 갭은 메꾸고 가야 될 수 있는 부분이다. 왜? 얘는 바닥에서 많이 올라오기도 했지만 그래도 기존 고점으로 따지면 실제적으로 지금은 바닥에서 꾸준히 올라오는 자리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갭은 뭐 해야 된다? 웬만하면 다 메꾸고 가야 된다라는 관점인 거예요. 최근에 여기 갭자리가 남아있죠. 근데 여기 갭자리는 여기서 메꿨기 때문에 굳이 안 메꿔도 되는 자리인 거고 여기에 대한 갭자리는 기존에 고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안 메꿔도 되긴 되지만 단기적인 관점의 수급으로만 따져야 되기 때문에 이 자리를 메꾸러 내려온다. 그러면 지금의 자리에서는 이제 17,500원을 유지할 거냐 아니면
17,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밀고 갈 거냐의 관점으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위에서만 지지받는 그림이 나타나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다시 한번 고점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 그런 자리가 25,000원 위까지는 한번 가능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그 자리도 아니고 이 17,000원 자리도 깨고 내려가는 그림이 보여진다면 뭐다? 당분간은 여기 18,500원 혹은 19,000원과 이 16,000원 사이에서 뭐가 나온다? 횡보가 또 나온다. 시간이 좀 이제 걸린다라는 거죠. 왜? 단기적으로 확인할 자리를 찍었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차트의 그림이 보여져 버리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일단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했거든요. 그죠? 구름대 안을 안착했고 기존 고점 위까지만 지지받으면 좋을 건데 그렇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 밑으로 쭉 열려있는 자리가 16,500원 부근 정도까지는 열려있네요. 16,500원 정도까지는 16,500원 혹은 17,000원 부근까지 이렇게 열려있는 자리예요. 여기 기존에 고점을 만들었던 요런 자리까지. 그럼 요 자리를 깨버리면 그 다음 어디까지? 15,000원 밑으로 한번 밀어야 된다는 관점이기 때문에 이후 밑으로 밀어버리면 최근에 올라왔던 이 수급이 누르는 자리가 나오는 거고 그럼 다시 상승하는 그림은 조금 힘들다라고 봐야 되거든요. 거래가 강하게 들어오지 않는 이상. 요런 거래가 여기 터지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 왜? 구름대가 저항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안으로 내려오면 다시 이 구름대 하단이 저항이 되기 때문에 요런 그림으로 연출되기 때문에 지금의 자리에서는 말씀드린 대로 17,000원은 유지해야 그나마 상승의 포인트를 조금 더 이어갈 수 있는 관점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여기 21,800원 요 자리를 한번 확인한 거예요. 요 자리 위로 올라타면 그 다음은 또 24,000원 부근까지도 열려 있을 수 있는 자리가 나타나기 때문에 뭐 아직은 좀 애매하고요. 월봉상에도 이랬든 저랬든 요 자리에 대한 이 박스권을 넘어선 자리인 거고 이 위에 또 하나 연출되는 자리가 요런 자리가 있는데 일단 이 안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밑으로 한 번은 더 누를 수 있는 자리는 나타난다. 대신 17,500원이냐 17,000원이냐만 우리는 체크하고 위로 올라가는 자리는 19,500원을 넘어서는지를 체크하자. 그래야만이 추세가 변경이 될 거냐 아니면 맞고 떨어질 거냐, 즉 요 안에서 횡보할 거냐 요 밑에서 횡보할 거냐예요. 그냥 요런 관점으로만 보시면 돼요. 여기서 횡보할수록 위로 올라갈 확률, 여기서 횡보할수록 위도 올라갈 수는 있지만 밑으로 내려갈 확률도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만 우리는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세종 메디칼도 한국 BNC가 처음 밀리면서 같이 밀렸어요. 뭐 올라갈 때는 같이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그냥 뜬금포로 얘도 요 모양을 만들어냈어요. 그죠? 대신 민 그림보다 상 그림이 더 많다라는 거죠. 그죠? 이게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뭐든지 간에 일부러 처음 민 거죠. 누군가가 나간 거를 누군가가 받아줬다라는 거고 아니면 일부러 처음 밀면서 지들 물량을 늘리기 위함일 수도 있는 부분인데 자 어찌됐든 이 세종메디칼 아직은 버티고 있는 그림을 유지하고 있다 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6,350원만 이탈하지 않으면 이랬든 저랬든 (8,000원에서) 8,400원은 한 번 정도 확인하러 올라올 수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지금의 자리에서 단기적으로 손절 잡고 대응해봐도 되는 종목이에요. 얘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늘 노보주들이 거진다 빠졌죠. 근데 확실히 노보로보가 빠르긴 하더라고요. 밀렸다가 확 땡겼다가 다시 또 밀었는데 자 T로보틱스구요. 최근에 수급이 좀 들어왔는데
어떻게 보면 실제적으로 이 위부터는 뭐예요? 대부분 매도세예요. 9,200원에서 이 1,400원 부근이 매도세다. 왜? 여기에 대한 매물을 확인하는 자리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라고 본다면 지금의 자리에서 또 여기에 대한 중간값을 이렇게 그어보면 대충 9,800원 정도가 이렇게 나오고요. 일단 이 박스를 깨고 내려앉았거든요. 박스를 깨고 내려앉았지만 단기적으로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일단 지진 받았다. 왜? 여기가 실제적으로 박스권이면 언더슈팅과 오버슈팅이 존재하는 자리란 말이에요. 이렇게. 그죠? 폭이 똑같죠? 여기 폭과 여기 폭. 그죠? 여기가 박스권 상단인데 요만큼을 더 확인했으니까 요만큼을 더 밀어내는 그림을 일단은 만들어냈어요. 그러면 내일은 뭐 해야 돼? 이제는 반등하는 그림이 나타나야 돼요. 이해되시죠? 혹여나 하루 더 밀린다 하더라도 최대한 빠르게 9,000원 위로는 안착을 시켜야만이 그나마 여기에 대한 매물을 꾸준하게 소화하면서 다시 한번 상승하는 그림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혹여나 조금 더 밀린다 하더라도 말씀드린 대로 빠르게 회복해야 된다. 8,700원까지 연료는 있지만 빠르게 회복해야 되는 거고, 이 8,700원을 깨고 내려앉으면 뭐다? 당분간 나가리다. 노보주들 뭐다? 이제 당분간 큰 시세는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이해되시죠? 주봉 구름대로 들어온 게 조금 아쉽긴 하지만 월봉도 그렇죠. 어떻게 보면 예전 영상에서 본 것처럼 파동이 나오고 나서 하락 A, B, C파냐, 하락 A, B파가 나오고 C파가 나올 거냐 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 있을 거예요. 영상 찾아보시면. 그러면 현재는 글쎄요, 아직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의 자리, 이 9,000원대를 유지하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현재의 자리는 3파의 시작이 맞을 거고요. 그렇지 않고 8,200원 부근 혹은 8,000원 부근까지 한 번 더 밀고 가는 그림이 나타난다면 뭐다? 하락 A, B, C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랬든 저랬든 이런 종목은 시간과의 싸움이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결국엔 누르더라도 한 번 더 간다.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지금은 이제 많이 밀려서 걱정이 많으실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결국에는 또 간다. 대신 빠르게 갈 거냐 늦게 갈 거냐의 차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를 지키냐 못 지키느냐에 따라서. 이해되시죠? 그런 관점인 거고요. 자, CIS가 친환경 관련이죠. 좀 간만에 움직였어요. 오늘 보면 소니가 전기차 진출, 2차 전지 생산 설비 공급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상승을 했거든요. 자, 기존 영상에서 13,000원까지 열어놓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 13,500원대도 단기 지지라인이다 라고 말씀드렸죠. 그런 자리를 유지했어요. 결국엔 첫 번째 산이 만들었던 요 박스권 중간값까지 한 번 정도 때리고 상승하는 그림. 그죠? 단기 바닥을 찍었고요. 구름대 안으로 안착을 하긴 했지만 내일 다시 무너질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종목은 아직은 애매하다. 그렇다면 현재 자리에서 15,500원을 유지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뭐다? 구름대에 안착할 거냐 아니면 한 번 더 이 박스를 확인하고 갈 거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박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요 박스가 이렇게 남겠죠? 그죠? 요런 관점이겠죠? 일단 중간값에서 지지를 받은 거예요. 저점이. 위로는 이 자리를 아직 못 때렸고. 이해되시죠?
결국에는 저점을 어느 정도 잡았고 자리를 지켜준다면 16,500원에서 17,000원대 한 번 정도 다시 확인하러 올라온다라는 거고요. 이 구름대 상단을 뭐 바로 넘지는 못할 것 같다. 왜 거래량이 그렇게 강하게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맞고 떨어질 거냐? 맞고 떨어져서 요 안에서 다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 아니면 올라타서 요 안에서 횡보하는 그림을 만들어낼 거냐예요. 결국은 구름대를 벗어나야만이 뭔가 다시 한번 또 확인하러 올라올 자리를 만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그렇게 나빠 보이지는 않는다. 대신 또 어디를 쳐맞고 밀리는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일단 단기적으로 한번 칠 수 있는 자리까지는 대충 친 거예요. 약간 차이는 있지만, 그죠? 그냥 그런 관점으로 바라본다라는 거고요. 자, T 사이언티픽. 저 뭐 빗성 관련된 비트코인 관련이고요. 비트코인이 계속 시덥지 않으니까 주가가 못 가요. 못 가고 있어요. 기존의 바닥 여기서 한번 찍고 기술적 반등이 나왔는데 실제적으로 여기를 못 넘어서니까 주가를 한 번 더 미는 자리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왜? 거래가 터졌던 자리인 거고, 거래가 터졌던 자리인 거고, 요런 관점으로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요 자리를 못 넘기시니까 한 번 더 미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래도 4,150원에선 지지 받는 그림을 좀 기대했던 부분인데 시장이 그지 같으니까 한 번 더 쳐 밀었다. 그럼 뭐 해야 돼? 이제는 다시 4,150원 안으로만 안착하면 5,000원까지 또 열어놓고 대응할 수 있는 자리다. 여기에 대한 중간값은 뭐 4,550원 정도가 되겠죠? 그죠? 이 위로 안착하면 요 자리 넘는지 체크. 요 자리 넘기면 그 다음 5,000원대인데 뭐 여기 또 중간값 디테일하게 잡아보셔도 되고, 이 자리 넘기면 이랬든 저랬든 5,000원 부분까지 또 한번 확인할 수 있다. 5,000원 넘어서면 그 다음은 5,400원이다. 5,400원 넘어서면 요 갭자리 매꾸로 무조건 간다 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지금에선 그러면 4,150원 무조건 사수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이 자리 사수를 못하면 오늘 사수를 못하면 결국에는 3,900원에서 3,800원대까지 또 한번 열어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굳이 이런 자리까지 쳐 밀고 내려갈 이유는 없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하거든요. 그렇게까지 쳐 밀어버리면 비트코인도 5천만원을 깨고 내려앉아야 돼요. 아직은 비트코인이 애매하게 지켜주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뭐 누구는 4천만원 간다 뭐 그런 분도 계시는데 아직은 4천만원 간다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자리예요. 지금의 자리에서 5천 지금이 얼마냐? 5,500만원 요 자리 유지하는지 체크. 이 자리 유지 못하면 그 다음은 5천만원 초반까지 무조건 한번 밀고 간다. 5천에서 4,900까지. 대신 이 자리에서만 지지 받더라도 큰 추세는 꼭 바뀌는 게 아니거든요. 비트코인이 이 자리를 깨면 무조건 4천만원이고, 근데 깰 거였으면 지금 이미 내려갔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이 종목도 이제는 어느 정도 반등을 좀 기대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는 그림이에요. 뭐 대략적으로 뭐 그냥 요런 추세를 지금 현재 만들어 놔가지고 이 종목도 마찬가지, 위지트도 마찬가지. 그죠? 그럼 이제 많이 밀렸으니까 낙폭과대 종목으로 조금 관심을 가져보자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KPM테크를 항상 기다리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넣었고요. 뭐 사실 특별하지도 않죠. 계속 1,100원대를 사수했다가 결국은 계속 밀려요. 결국에는 매수세가 없으니까 또 시장이 차라리 좋기라도 한다면 버틸 텐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니까 그냥 시장 영향에 맞춰서 계속 장난질 한다라는 거예요. 공매도 쉬고 싶으면 치는 거고, 왜 다시 밑에서 메꾸면 되니까. 왜 바로 나올 호재 혹은 누군가 째려보고 있는 큰 손이 지금 당장은 없으니까 뭐 공매도를 친다 하더라도 어느 순간이라도 빠르게 메꿀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은. 그럼 이제 다 지우고요. 추세를 쭉 보면요, 수급이 없다 보니까
요런 큰 추세와 거래가 들어왔던 여기서 요렇게 고점을 이어보면 뭐예요? 최근의 흐름이 왜 이 지랄을 하고 있는지가 눈에 보인다라는 거죠. 그죠? 왜? 수급이 안 들어오니까 여기서 찍어 누르는 요 추세를 그대로 따라가요, 지금. 요 추세 상단으로 올라타지를 못한다라는 거죠. 올라타면 왜 추세가 바뀌니까. 안 바꾸고 계속 밀고 나간다라는 거. 그러니까 저점도 계속 낮아지는 그림이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 요런 그림과 이렇게 열린 자리, 그리고 나서 여기서 다시 한번 요렇게 또 열린 자리를 만들어 놨죠. 요렇게. 그죠? 그러면 이제 오늘의 저점 종가 1070원. 그럼 내일 1055원을 이탈하면 뭐다? 이랬든 저랬든 1000원은 한번 확인하고 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1000원 한번 깼다가 올라온다. 이해되시죠? 한번 깼다가 올라올 건데 여기서 거래가 좀 붙어가지고 밑꼬리 달면서 양봉으로 탁 쳐 올리면 뭐다? 그 다음 또 한번 어디까지? 1150원 부근까지 또 한 차례 치고 올라올 수 있다라고만 보시면 돼요. 계속 지금 이렇게 흔들어 대는 거예요, 지금. 지들 공매도로 헤쳐먹고 물량도 뭐라 그럴까요? 평단도 낮추는지 뭐 하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엔 이 구름대를 세워라 내워라 하게 생겼다. 그죠? 세워라 내워라 하게 생겼다라는 기준이에요. 지금 당장은. 이 1000원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1000원짜리 지켜주면 일단 1150원까지 또 가능하다라는 거고, 1000원짜리에서 반등이 나오면서 또 1100원 위로 못 올라타 1150원까지도 못 가는 그림 나오면 이랬든 저랬든 970원대까지는 한 번 정도 밀어야만이 뭔가 저가 매수세라도 관심이 가질 수 있다. 어찌됐든 1000원 밑에는 저가 매수예요. 이랬든 저랬든 결국엔 뭐 기존에 상승시켰던 걸 다 반납시켰기 때문에 진짜 양아치라는 거죠. 어떻게 이놈의 한국 시장은 요런 종목들만 넘치고 넘치는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러니까 이러니까 뭐 경제적으로 발전이 없겠죠. 노예 근성도 못 버리고 아무튼 그렇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